예전에 어떤 블로그 보니까 소금을 먹어야 된다, 암 환자는. 왜냐? 소금이 많은 조직에는 암이 생기지 않는다. 심장을 봐라. 염통 아니냐. 이 뭔 개소리야! 염통. 아직 생각해도 웃긴데. 심장 염통할 때 염자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생각 염자죠. 상염할 때 염두에 두다 할 때 그 염. 소금 염자가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잔이생활건강입니다. 이제 밤중이 되니까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죠. 겨울로 본격적으로 이제 접어드는 것 같고, 이렇게 일조량이 짧아지고 겨울철이 되는 시기가 되면은 우리 같은 암 환자분들은 체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비타민 D. 일조량이 적어지니까 이제 가뜩이나 햇빛으로 얻을 수 있는 비타민 D의 양이 적기 때문에 혈액검사상에서 비타민 D 수치가 40 이하다. 정상은 40에서 100이죠. 40 이하가 되면은 꼭 주사를 맞으시든지 보조제를 드시든지 그렇게 해서 보충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검사했는데 10 이하다. 그러면은 주사도 맞고 보충제도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죠. 비타민 D 10 이하라는 수치는 햇빛을 하루 종일 직사광선을 쬐을 수 없이 뭐 요양원 같은 데서 와병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서 나오는 수치예요. 근데 나는 그러지 않는데 10밖에 안 된다. 10 이하다. 그러면은 뭔가 되게 보충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은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암덩어리가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치료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진단받으시고 항암 치료 막 열심히 하고 방사선 치료까지 다 했는데도 암덩어리가 조금 줄긴 했지만 남아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상당히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뭐 약을 바꿔보고 하는데 방사선을 다시 할 수는 없고 그런데 그때부터는 이제 잘 안 듣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1차 치료제로 선택된 약이 사실은 가장 효과가 좋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쓰는 건데 그게 안 듣는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훨씬 확률이 떨어지겠죠. 여러분 그 죽지 않는 암세포 얘기 들어보셨어요? 헬라세포라고? 그 얘기를 제가 좀 잠시 해드리려고 하는데 1951년에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헨리에타 렉스라는 흑인 여성이 있었는데 나이가 30대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그 여성이 자궁경부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몇 개월 못 가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미국에 있는 존스홉킨스 의과대학병원에서 그 조직을 채취해가지고 진단을 하게 됐는데 그때 채취한 그 샘플이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한증식을 하니까 막 여기저기 연구용으로 나눠주고 뭐 우주선에 태워서 우주에도 보내고 그랬다 그래요. 그렇게 70년간 이 증식된 세포의 양이 수십 톤 혹은 수백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이 불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모세포는 살아있고 그렇게 그 70년 넘게 증식을 무한대로 하는 이 불멸의 세포 이름이 헬라세포인데 헬라세포는 그 헨리에타 렉스라는 여성의 이름의 앞글자를 가져와 가지고 그 헬라라는 이름을 만들었다 그래요. 인터넷에 헬라세포 쳐보시면 정보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실 수가 있고 이 세포가 70년간 죽지 않고 무한증식하는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환경을 만들어 줬기 때문이죠. 영양을 계속 공급해 준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암세포라 하더라도 이제 체외로 끄집어내지면은 며칠 안에 이제 사멸한다 그러는데 이 세포는 영양을 공급해 주니까 무한대로 증식하는 거죠. 되게 무서운 얘기죠. 불멸의 세포인데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항암하고 방사선을 해도 안 없어지는 암세포, 그렇게 무한대로 계속 커가는 암세포를 죽이려면은 영양 공급을 차단해야 돼요. 그 헬라 세포도 영양 공급을 차단하면 죽겠죠, 당연히. 생물인데. 우리 몸에 이제 수술을 할 수 없고 항암 방사선만 했는데 암이 안 없어졌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혈관이 발달했을 가능성이 거의 높습니다. 99% 이상. 이 암이 이제 보통 각설탕 크기, 지름 1cm 정도 되는 데는 한 10년이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혈관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직접적으로 영양을 쪽쪽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급격하게 커지는데, 항암 방사선으로도 안 죽는 이 암세포도 분명히 불규칙적인 혈관을 마구마구 만들어가지고 영양분을 이제 뿌리를 내려가지고 쫙쫙 빨아대는 거예요. 그런 암세포의 급조된 혈관은 수술적으로 찾아서 이렇게 차단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그 방법은 혈관을 허탈시키는 겁니다. 혈관 차단술. 혈관 허탈이라는 거는 이렇게, 빵빵한 대롱풍선처럼 생긴 혈관을 짜부러뜨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아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항암제를 이용해 가지고 혈관을 허탈시키려면 상당히 고농도가 들어가야 되고 여러 종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흔히 맞는 정맥주사나 케모포트 통해서 맞는 이런 항암 효과로는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맞는 항암제는 정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신을 돌게 되고 암세포 종양 덩어리에 도달하기도 전에 이미 전신에 데미지를 주고 흡수돼 버리겠죠. 그래서 그렇게는 할 수 없고, 동맥내 항암으로 간암에서 색전술 하듯이 사타구니 동맥 같은 데로 관을 넣어가지고 암세포로 가는 혈관 분지까지 접근시킨 다음에 거기에다가 다이렉트로 쏘는 겁니다. 이것을 동맥항암 혹은 뭐 동맥내 항암이라고도 하는데 인터넷에 쳐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항암제를 쏘면은 좀 더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급조된 혈관이나 부실한 혈관 같은 경우에는 그 즉시 허탈이 돼서 그 암 덩어리로 가는 영양을 차단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면 항암이나 방사선으로 완전히 죽지 않는 암세포도 없앨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물론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한다고 무조건 암세포가 100% 없어진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오해 마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 치료를 할 때 쓰는 항암제는 독성 항암입니다. 세포 독성 항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하면은 울렁거리고 밥맛 없고 어지럽고 그런 부작용이 있잖아요. 이 치료도 그런 부작용이 약간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게 항암제 한 가지를 쓰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여러 가지를 믹스해서 쓰거든요. 수술로 조직이 채취가 됐을 때는 항암제 감수성 검사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항암제 중에 이 암세포가 어떤 항암제에 가장 위축이 되는가, 가장 빨리 사멸하는가를 테스트 해가지고 그게 이제 밝혀지면 그 항암제를 주 포션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몇 가지를 더 칵테일을 해가지고 쓰는 거죠. 근데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조직을 얻을 수 없을 경우에는 이제 실험적으로 가장 그 암 중에는 이 항암제가 가장 효과가 좋다라는 그런 우선순위에 따라서 믹스를 해가지고 주겠죠. 이 치료는 동맥내 항암이라는 거는 기존 대학병원 치료에서는 잘 인정을 안 하고 있고, 임상시험이라도 조금 큰 병원들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하는 그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자기네들도 알 거잖아요. 어떤 항암제를 1차로 써서 안 줄었는데 약을 바꿔서 2차로 해봅시다 해서도 안 줄었는데, 그러면은 좀 뭔가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되는데 막 3차 얘기하고 그러다 안 되면은 안 되겠습니다. 방사선과 한번 가보십시오. 그제서야 협진 내고, 그러다 안 되면 이제 나중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호스피스를 한번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데 1차, 2차 치료로 했는데도 안 없어지는 그런 종양 덩어리가 있으면 이런 그 색전술 개념의 치료를 한번 연구해 가지고 적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안 되는 이유야 뭐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뭐 이렇게 공개되는 영상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제 이렇게 안 없어지는 암은 그런 식으로 치료가 가능하고, 이런 거를 할 때 온열 치료라든지 그 미솔토라든지 이런 보조 치료들 제가 하고 있는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솔토 같은 것도 세포 단위 환경에서 미토콘드리아를 촉진시키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맞아주시는 게 좋고,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환경에서는 암세포가 안 자란다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조직은 심장이죠, 심장.
그래서 심장에는 암이 안 생긴다 이런 이론이 있잖아요. 예전에 어떤 블로그 보니까 소금을 먹어야 된다, 암 환자는. 왜냐? 소금이 많은 조직에는 암이 생기지 않는다. 심장을 봐라. 염통 아니냐. 염통. 아직 생각해도 웃긴데. 심장 염통할 때 염자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생각 염자죠. 상염할 때 염, 염두에 두다 할 때 그 염. 소금 염자가 아니고요. 이야기가 잠시 샜는데 아무튼 그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미술토가 도움이 된다라는 그 연구 논문, 저번에 제가 아주 초창기 때도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드렸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할 때는 온열 치료나 미술토 같은 것도 곁들여서 같이 해줄 수 있으면은 안 하는 것보다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대학병원 교수진들이 그런 거 필요 없어요라고 평가절하 하지만은 자기네들 병원에서 안 하는 거고 하니, 그리고 자기네들 프로토콜에 없다고 해서 그렇게 평가절하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웬만하면 영상을 10분 이내로 좀 짧게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얘기가 길어집니다. 다음에는 좀 더 짧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겨울 추운 날씨에 잘 지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